네, 안녕하세요. 한국 HTP의 유충근입니다. 소개시켜주신 대로 이번에서 발표할 내용은 그동안 지난 몇 년간 AI 하게 되면은 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강화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훈련 단계를 넘어서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훈련에 관련된 어떤 환경 부분들, 협업 부분들, 이런 것들 어떻게 오퍼레이션 할 건지, AI 윤리를 어떻게 강화할 건지, 그 다음에 실제 현업에 투입해서 이 추론 부분은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AI가 도입된 지 한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고객분들은 이제 개발 단계에서 많이 투자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 몇 년이나 현재 이후에 상당수, 반 이상의 고객분들은 이제 개발 단계를 넘어서 현재 이 AI로 개발된 솔루션들을 실현 환경에 적용을 해서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30% 정도 되는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은 후에 좀 더 확대하고 그 솔루션에 대한 기능을 좀 고도화할 수 있는 영역에 투자하고 있다 할 만큼 그 실환경에 근접한 형태로 진화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만 보더라도 HP의 어떤 솔루션을 선택한 고객을 보시게 되면은 제조기업이 아무래도 제조 강국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AI 관련된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 그다음에 금융 쪽이나 통신 사업자, 이런 4개의 사업자 그룹군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AI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개 사업군에서 전체 투자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계시고, 그 외에 공공 분야나 의료 행정 분야, 교육 분야, 소매 분야, 여러 분야에서 AI 솔루션 부분들을 실행에 적용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AI를 어떤 업무,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냐를 봤을 때는 이미지 쪽이나 자연어 처리, 그다음에 추천,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대기업군 외에도 AI 기반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계십니다. 스타트업 분들은 대부분 다 이미지 처리를 집중을 해서 의료 영상 쪽이나 아니면 분량 분석 쪽이나 여러 가지 이미지로 많이 할 수 있는 환경들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이 AI 워크플로우를 봤을 때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모델 개발을 하고 훈련 단계, 그다음에 배포하고 추론 단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부분들은 이 개발과 훈련 단계에 필요한 초대규모 AI 클러스터 쪽, 그다음에 이 클러스터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 소프트웨어나, 그다음에 어떤 훈련 부분들을 좀 편향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 협업 학습 부분들,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서비스 이용할 건지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모델 배포와 추론 측면에서는 실제 개발된 모델을 실행에 하려고 하면은 기존 환경과 통합되고 계속적으로 라이프 사이클 관리한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관련된 MLOps 쪽이나 추론 쪽, 이런 쪽으로 주제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발을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초대규모 도입하기 전에 좀 소규모 개발을 선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개발 시스템 안에는 그 하드웨어와 투자하고 소프트웨어 구축하고 여러 가지 파스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단계의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구축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들게 되고 여러 반면에 전문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HP에서는 이런 시작 단계에서 필요한 고객군을 위해 가지고 이런 개발 시스템들을 거의 파스 수준으로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넥 하나 도입하시게 되면은 그 AI 솔루션 개발을 위한 모든 어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개발 단계에 넘어서 초대규모의 훈련을 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클러스터 솔루션이 4대를 넘어서 국내에만 하더라도 수백 대의 AI용 클러스터를 가지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AI 옵티마이드 클러스터라는 이름을 해서 그 어플라이언스를 구축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은 작게는 20개, 많게는 280대까지 확장할 수 있는 모듈 확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 솔루션에는 아까 개발 시스템과 동일하게 필요한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 성능 가속기나 관리 환경,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 파스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클러스터 솔루션이고요. 국내에 그 초대규모 GPT-3에 준하는 그 한국형 언어 모델을 연구하시는 그 통신 사업자께서는 한 100대 이상의 그 AI 클러스터를 도입을 해서 한국형 언어 모델을 구축해서 국내 대 서비스에 여러 가지 그 자연어 처리를 위한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 환경이 넘어가게 되면 소규모 환경에서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도 운영을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이
커지게 되면은 개발자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개발자가 원하는 프레임워크들이 뭐 텐서플로우든 파이터치든 케라스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겟한 GPU도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TPU 아니면 AMD 여러 형태의 GPU가 될 수 있어서 복잡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 환경이 되게 되면은 시스템을 운영하신 분 입장에서나 아니면은 시스템을 사용하신 입장에서나 여러 가지 복잡도가 올라가서 이런 대규모 개발 환경에 필요한 개발 환경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환경을 위해서는 HP는 ML 개발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ML Development Environment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온프렘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나 구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와 연동해서 그 자원 부분들을 온프렘과 퍼블릭 클라우드를 같이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원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용자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자원부분들을 클라우드는 온프렘이든 선택해서 자원을 배포할 수 있으면서 하나의 화면으로 모든 자원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훈련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임포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에서는 뭐 하드비나 S3, 스팍 같은 다양한 그 소스에서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는 이제 플러그인을 제공을 하고 있고, 뽑아온 데이터 기준으로 이제 분산 훈련을 하고 훈련 끝난 후에 여러 가지 성과 관리 쪽이나 여러 가지 하이퍼파마 서치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기능들 제공하고 있어서 이 환경 하나만으로도 수십 명, 수백 명의 개발자가 그 복잡한 시스템의 관리 없이도 그 개발 환경 부분들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 끝나게 되면은 이 모델을 서빙을 해야 되는데, 모델 서빙을 위해서는 오픈소스에 많이 사용하시는 뭐 셀던 쪽이나 그다음에 큐플러 같은 부분들로 넘길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분산학습, 하나의 GPU에서 훈련하시다가 멀티노드, 멀티지프를 하게 되면은 이거 데이터 라인 파라렐이나 이제 파이프라인 파라렐 여러 가지 병렬 기법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 구축하기 위해서 별도의 소프트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소프트를 고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환경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싱글 GPU든 멀티노드든 상관없이 별도의 수정 없이 그 대규모 훈련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핵심 장점이 되겠고요. 네, 모델 최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파라미터 튜닝 쪽이나 서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별도의 환경 구축 없이 이 솔루션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훈련이 끝나게 되면은 이 메타데이터의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모델이 어디에 있고 가장 내 서비스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모델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타데이터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소프트웨어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과정 관리 부분들, 그 사용자가 개발하기 필요한 노트북 부분들 이런 걸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보안 환경과 연동돼서 싱글 사인온 쪽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증 기능, LDAP 기능하고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환경이 되게 되면은 인프라에 관리하시는 분하고 실제 훈련하신 분하고 약간 상충하게 됩니다. 일단 훈련하신 부분들은 인프라의 부분들이 지식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시기 때문에 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분산할 건지에 대해서 좀 도움을 원하게 되고, 실제 인프라 하신 분들은 인프라 잘 하고 있지만은 실제 AI를 개발하신 분들이 어떻게 병렬을 써야 되고 어떻게 인프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자와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하시는 분들이 협업할 수 있게끔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발자든 운영자든 같은 화면에서 모든 시스템의 대시보드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 워크로드들을 한눈에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어떤 사용자가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지를 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들이 대규모 넘어가게 되면은 멀티 GPU, 멀티를 넘어가게 되는데, 아까 KT 클라우드에서 이미 이런 부분들이 별도 수정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이 소프트웨어에서 마찬가지로 개발자분들이 현재 훈련을 위해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수정 없이 단순하게 내가 몇 개의 GPU를 쓰겠습니다, 몇 개의 노드를 쓰겠습니다, 이런 파라미터만 하나 넣어줘더라도 동일한 코드로 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훈련이 끝나게 되면은 이 훈련분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되십니다. 그럼 실험이 끝나게 되면은 가장 학습이 빨리 되는 어떤 파라미터가 뭔지, 아니면 정확도가 가장 좋은 훈련이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파라미터 내에서 신장한 다음에 다시 성능을 재현했을 때 이걸 재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스크립트 쌓아서 일일이 구축할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 기능 내에서 뭐 단순한 어떤
파라미터 입력만으로 그런 기준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십 개, 수백 개 훈련이 쌓인 데이터에서 내가 필요한 최적의 환경 부분을 찾아내는 기능들을 제공한다는 부분이 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훈련하는 방법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국지적인 로컬 학습을 하다가 모든 데이터를 뭐 중앙에 모아가지고 중앙에 대한 학습을 하는 형태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가 모이는데 한계가 있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편향된 데이터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훈련한 데이터가, 훈련이 필요한 데이터가 다른 곳에 있는데 데이터의 주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그 데이터를 끌어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훈련이 반쪽짜리 훈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부분들 좀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화된 학습을 넘어서 이제 분산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집단 학습, 아니 협업 학습이라는 모델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생성되는 곳은 실제 엣지단에 있기 때문에 이 엣지단을 훈련을 위해서 다시 중앙으로 끌어오는 대신 그 엣지에서 바로 학습을 하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데이터 부분들을 교환 없이 훈련에 필요한 러닝 파라미터만 교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게 되면은 이 프라이버시 이슈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편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 아니면 저희는 스왑 러닝을 부르고 있는데, 이런 협업 학습 분야에 대해서도 그 투자들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방법론의 핵심은 기존에 구글이 발표한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갖고 있는 그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파라미터를 모아서 구글이 어떤 학습된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방법이었는데, 저희가 제시하는 스왑 러닝이라는 방법론 부분들은 이 블록체인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들어있는 모든 프라이빗 엔티티 부분들은 서로 모든 파티들이, 참여한 파티들이 인정하는 업체만 들어올 수 있고요. 이제 공유된 업체끼리 학습한 데이터를 서로 쉐어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각의 서로 데이터를 쉐어하자 하는 모이신 분들이 데이터를 등록하게 되어 있고요. 등록이 끝나게 되면은 각각 로컬 학습을 하게 됩니다. 로컬 학습이 끝나게 되면은 러닝된 파라미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파라미터 부분들을 특정 A라는 기관에 집중을 시킨 다음에 다시 모아서 다시 분산하게 되고, 또 두 번째 학습을 전개하게 되면은 이번 학습 결과를 또 B라는 기관에 또 보내서 그 데이터를 다 모아주고, 이런 관계를 거치게 되면은 모든 기관들이 그 데이터 교환 없이 그 학습 효과를 고도화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게 됩니다. 데이터 교환 없이. 그래서 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그 라이브러리 부분들, 그다음에 블록체인을 구성할 수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그다음에 그 실제 러닝을 할 수 있는 그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보안 네트워크 부분들, 라이센스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HPC 스왑 러닝 솔루션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한꺼번에 갖출 수 있는 그 환경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실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용기관과 의료기관하고 협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프라우드, 부정거래를 탐지하는데 AI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정거래 속성상 그 부정거래 기법들이 날로 진화를 하고 있고, 또 부정거래의 어떤 패턴 부분들이 A 신용카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B 신용카드에 안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A 신용카드에서 이미 활성화된 기법들이 B에서는 이미 사전에 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후에 대응하게 되는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위해서 저희가 A, B, C 세 가지 기관에 서로 다른 편향된 데이터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편향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서로 다른 어떤 부정거래 기법에 따라서 그 미탐이나 오탐률이 높아지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유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그 F1 파라미터라고 그래가지고 실제 미탐, 오탐 비율이 얼만큼 되는 조합 평균을 이용해서 얼만큼 정확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제 스코어로 보통 이제 부정거래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편향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세 개 기관에서는 다 서로 다른 기관의 정확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스왑 러닝을 통해서 각각의 기관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서로 공동으로 학습했을 경우에는 세 기관 모두 90% 이상대의 그 정확도를 F1 스코어를 갖고 있는 그 탐지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돼서 모두 그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효과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병원 같은 경우에는 방문한 고객 기준으로 의료 영상을 학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관별로 환자들이 다 당연히 틀리기 때문에 뭐 병 같은 경우에 무기표라든지 아니면 기흉 여러 가지 그 폐 질병에 따라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는 병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그 각각의 그 병변들이 틀린
그 의료 영상 등 데이터를 그 4가지 병원 쪽에 공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각각의 병원마다 서로 다른 그 데이터 갖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자기가 부족했던 의료 영상을 병변 갖고 있는 고객분들에서는 데이터 판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 수업 넣는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한 결과 모든 병원분들이 내 환자가 그런 경우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그 탐지를 높일 수 있는데 이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으면서도 데이터를 공유했었을 때 모델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인더스트리에 이런 솔루션 정하게 되면은 데이터의 정확도 부분들을 편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협업학습이나 분산학습, 중학습을 통해서 훈련이 끝나게 되면은 이걸 프로덕션 환경으로 넘어야 되는데 실제 시장에서 말하는 경우에는 이 개발 코드의 비중들은 실제 크지 않다. 그다음에 이것들 실제 프로덕션에 넘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 80에서 85%의 기관들 응답했을 때 개발이 끝난 후에 실환경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다 하는 응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실환경에 적용을 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갈 수 있는 그 ML 그 오퍼레이션, MLOps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MLOps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오픈소스를 쓰고 계시는데 오픈소스의 종류가 너무 많고 오픈소스가 빠르게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그 유지하면서 그 MLOps 환경을 구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자체적으로 MLOps를 구축했다 하더라도 이 환경이 계속 고도화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 개발에 대한 한계를 느끼면서 다시 상용을 검토하게 되는 많이 있기 때문에 HP에서는 이런 그 데이터 준비부터 그 모델 빌딩, 그 다음에 훈련, 배포에 이르는 전 단계까지 이뤄가는 여러 가지 오픈소스 네트워크 부분들을 하나의 소프트웨어 환경에 구축을 한 다음에 그 버전들을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 사용하신 부분들은 이런 다양한 오픈소스 생태계 부분들을 직접 그 통합할 필요 없이 HP의 MLOps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버전 관리 및 실환경 구축들을 이제 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그 데이터 수집부터 실제 성과 관리를 이은 후에 다시 재학습 이르는 전 단계까지 이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이제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개발된 모델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 부분들, 그 다음에 그 표준화, 보안, 그 다음에 전체적인 모델의 가버넌스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온프렘에 있던, 이제 퍼블릭에 있던, 엣지에 있던 여러 단계에 있는 모델 부분들을 라이프 사이클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한다는 것들이 그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핵심적으로 쓰는 부분들이 글로벌하게 의료기관에 그 CT 쪽이나 엑스레이 같은 영상진화하는 케어스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하게 한 140여 기관의 여러 가지 의료 영상 진단 플랫폼을 그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 진단 플랫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같이 의료 영상을 AI로 분석하는 플랫폼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0여만 개의 엣지 디바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엣지 디바이스의 AI 모델들을 배포하고 그 다음에 그 엣지에서 학습한 결과들을 다시 중앙에 모아가지고 재학습한 다음에 다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이런 오퍼레이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플랫폼의 소프트웨어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HP의 MLOps를 도입한 후에 그 중앙에다 R&D 랩에서 연구한 모델들을 다시 전 세계 엣지에 배포하고 다시 재학습하고 이런 전 단계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구축할 수 있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플랫폼들의 고도화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한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엣지 영역에서 시스템을 많이 활용한 소프트웨어에서는 저런 MLOps라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발이 끝난 후에 마찬가지로 엣지에 이제 배포하게 되는데 이 배포했을 경우에 중앙에 대한 데이터 센터하고 엣지에 이른 영역까지 어떻게 통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또 고민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단계에서는 엣지에 들어가 있는 레이턴시 부분들이나 뭐 실시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오케이션 부분 쪽이나 데이터 통합, MLOps, 그 다음에 엣지 쪽에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배포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이제 플랫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HP의 엣지 클라우드 데이터 엔지니어링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개발된 플랫폼들을 실제 그 모델들이 배포되는 소형 사이트에 어떻게 배포할 건지 포커스에 맞춰 있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은 뭐 그 데이터센터 가까운 영역,
니어 엣지, 그 다음에 멀리 있는 파 엣지 이런 영역까지 소프트 디파인드 N이나 기존 N 환경에서 이런 모델들을 그 대폭적 환경에서 배포하고 훈련하고 훈련한 결과를 자치중에 갖고 오는 이런 전 단계 부분들을 매뉴얼 방식이 아니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구축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그 데이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훈련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GPU를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엣지의 영역에서 이제 추론을 하게 되면은 그 고가의 GPU 대신 좀 비용 효율적인 디바이스 아니면은 그 인퍼런스당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워낙 대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퍼런스, 추론에 들어가는 억셀레이터 부분들은 훈련에 들어가는 GPU 대신 여러 형태의 가속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속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전력 부분이 중요할 거고, 왜냐하면 전력 환경이 나쁜데도 배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응답 시간이 빨라야겠죠. 그래서 응답의 레이턴시 부분들, 그 다음에 정해진 초당 몇 번의 인포할 수 있는 스루프 부분들, 또 비용, 여러 단계를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뭐 기존 엔비디아 GPU뿐만 아니라 인텔, 뭐 AMD GPU 아니면 퀼컴의 새로운 GPU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나와 있는 그 퀼컴사의 그 인퍼런 전용 칩 같은 경우에는 그 GPU 대비해서 기존의 훈련에 쓰는 GPU 대비해서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그 초당 제공할 수 있는 인퍼런스 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추론을 기반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추론 환경에서는 이제 여러 형태의 GPU나 가속기를 검토하는 것들을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택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추론에 적합한 GPU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또 국내 억셀레이터 회사하고도 같이 글로벌 협업하는 모델들도 적극적으로 현재 그 협업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클라우드 설명을 주셨었는데, 아까 시스템이 고도화될수록 이 서비스들을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항상 핫백스 모델 투자하는 대신 그때 내 필요한 만큼만 바로 쓸 수 있는 애저 서비스를 도입해야겠다 한 부분들이 도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입에 대한 어떤 니즈 부분들도 그 개발 단계, 사용 단계, 고도화 단계에 이를수록 AI 애저 서비스를 도입해야겠다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 말즉슨 시스템이 고도화될수록 애저 서비스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부분 응답하는 분이 많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반증이 되겠고요. 그래서 AI 애저 서비스 모델에서는 IaaS로 인프라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 이제 파스 환경을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애저 서비스 모델에서는 그 하드웨어 부분들과 아까 에즈말 설명된 MLOS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들, 그다음에 관리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뚱그려서 그 개발하시는 분들이 아무 고민 없이 개발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애저 서비스이고요. 그다음에 인프라가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들이 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AI 투자가 가장 많은 부분들이 아무래도 자율주행이 되겠는데, 이 볼보 자동차의 자율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제넥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했었는데 이 인프라를 해마다 구입하는 대신 3년간 이제 멀티이어 계약을 해서 AI 개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와 스토리지, 그 다음에 실제 차량에 들어가 있는 그 수집용 디바이스까지 모아서 엔드투엔드 AI 인프라 부분들을 HP의 애저 서비스 모델로 그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해서 그 초기에 대규모 투자 없이 그 개발 단계에 얼라인돼서 이제 필요한 자원들을 즉각 쓸 수 있는 그 구축을 한 사례가 되겠고요. 또 국내에서도 스타트업 분들이 초기에 대규모 투자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이제 CU박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출입국 하실 때, 인상공 하셨을 때 지문과 그 다음에 사진을 이용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현재 이용하고 계실 텐데, 그 솔루션에 들어갈 때 필요한 AI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지문 찍고 그 다음에 사진을 인식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넘어서 그냥 워크스루 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되면은 바로 그 출입국 한 사람 인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중이신데, 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할 때 이제 도입 비용이 들어가게 됐고, 그다음에 자원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분이 상당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상용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자원들, 이 소프트웨어를
해외로 투자했을 때 해외 데이터 센터가 또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HP와 그 데이터 센터를 글로벌하게 공급할 수 있는 회사하고 시박스를 3자간 협업을 해서 이 모델에 대한 AI 모델에 대한 국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프라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그다음에 해외에 제공했을 때 지출했을 때 저희가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같이 제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타트업던 부분들이 초기에 그 비용들을 줄이고 캐시프로를 절약해서 동일한 어떤 투자 자원 부분들을 다른 데 투자함으로써 전체적인 사업들을 초기에 그 안정화시키시는데 저희 서비스가 기여한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개발이 완전히 끝난 후에 실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대중에 그 적용이 되게 되고 대중이 적용이 되게 되면은 그 실 사용하신 분들이 이 AI 서비스가 정말 내가 믿을만한가 짐을 만들기 때문에 개발에 넘어서 이제 윤리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럼 윤리 단계에 넘어가게 되면은 많은 그 정부기관과 OECD나 이런 쪽에서 AI 윤리를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가 중요하다. 트랜스페어런시, 이 모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판단하는지 명확하게 공유가 돼야지 이 모델이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도가 중요하게 되고 이 투명도가 있는 모델이 있어야만이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모델들이 아까 편향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편향하지 않는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편향된 데이터만 학습을 해가지고 판단 부분들이 특정 집단이나 특정 데이터에 왜곡된 데이터를 판단하게 되면 이것들이 윤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편향하지 않는 모델이 중요하게 되고 또 강건성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이게 되면은 모델이 만들었는데 AI 모델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 그 조작된 데이터를 제공했을 때 이 조작된 데이터에서 판단에 왜곡되지 않는 그 강건한 모델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정확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HP에서는 이 네 가지 프린시플에 맞는 그 신뢰할 수 있는 AI, Trustworthy AI라는 그 표를 기준으로 이런 신뢰할 수 있는 AI를 구축하기 위한 보안 문제들, 인권 문제, 그러니까 포용성, 그 강건성 이런 것들을 포함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조언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AI의 성공적인 이제 실환경 구축을 위해서 HP에서는 컨설팅 서비스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의 라이프사이클 관리할 수 있는 MLOps 부분들, 그다음에 초대형 인프라 부분들을 애저 서비스 이용할 수 있고 구축하시는 부분들, 그다음에 실제 중소규모에서 대규모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 방법론들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분들의 AI 환경을 고도화시키고 실환경의 성과를 얻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